기본소득이란 소득 또는 재산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성인 모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꾸만 소득 불평등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본고장으로 여겨지는 미국에서도 2020년 앤드류 양 대선 후보가 성인 모두에게 월 $1,000를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낙선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게다가 같은 해 바이든 행정부는 급히 경기 부양을 위해 3,00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합니다. 이는 사실 2년 동안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월 $1,000를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재정 부담 탓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본소득 논의는 이에 다시 점화됩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현실성, 실효성을 논하려면 효익, 재정 부담,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논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익은 분명합니다. 부자들 대비 저소득층에게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은 매우 효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각종 고시생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은 직능을 획득하기 위한 공부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너무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찬성과 반대층 모두에게서 제기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1인 도시가구 생계비는 $1,000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재원을 국고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유지하려면 증세는 필연입니다. 이를 위해 고소득층 소득세를 올리거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재산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증세 법안이 입법부를 통과하더라도 증세가 곧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높은 세금이 기업가 정신을 해치며 부자들이 해외로 이탈한다는 주장이 너무 과장되었음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처럼 막대한 세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고, 이는 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고소득층조차도 조세를 적극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넘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 처음엔 수요가 증대되며 경기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돈에 비해 상품이 부족해지며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은 돈을 공급한 만큼 조세를 통해 회수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한들 제도 취지상 조세는 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이 탓에 서민 생활 물가는 급등할 것이며 저소득층의 실질 생활 수준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일까요? 기본소득 제도는 효용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를 위한 논의는 매우 유익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경제가 있는가 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최적의 정부 정책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 최적점을 찾기 위한 논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